자, 상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장에는 교수 원칙들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Principles of Instructed Second Language Learning. 자, 여기 처음에 들어가는 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There was no negotiation focused on grammatical problems. 언어 형태에 대한 지식이 정교하지 않아서 의미 협상이 실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She also reported some differences in how two pairs undertook the task. 자, 그 과업을 성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자, 의미 협상이 있다 없다. 의미 협상이 실시한다 하지 않는다에 따라서 언어에 대한 정교성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One pair engaged more extensively in negotiation than the other. 자, 한 편에서는 의미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고 다른 쪽에서는 진행되지 않은데 결국은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의미 협상이 언어 형태에 대한 언어 지식을 정교하게 하는 결정적인 촉진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미 협상. 자, 이전 강의에서도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 이거는 모든 것은 의미 협상은 의사소통의 단절, 커뮤니케이션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자, 상대방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상대방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communication problem이 arose and more successful doing so. 자, 의미 협상을 하게 했을 때 상대방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언어 습득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example 1과 2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다양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나오겠지만은 출제에서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어떤 내용입니까? 의미 협상에 대한 전략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저 pardon what 이런 것들 clarification request. 자, 여기도 name post라고 하는 것도 lamp post라고 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어떤 의미가 이해되지 않아서 다시 명확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전 발문에 대한 의미 협상에 대한 형태이겠습니다. clarification request 여기 지금 마찬가지로 LA. 자, 여기도 보시면은 what sorry post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형태에서는 clarification request 형태로 쓰였고요. successfully resolved. 자, 이것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그 커뮤니케이션 문제점, 프로블럼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L1과 2의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컨포메이션 책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실시를 했습니다. 컨포메이션 책도 의미 협상의 한 형태겠습니다. Rose라고 하는 것은 자, 컨포메이션 책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프로블럼이 여기 일어났는데 여기 이전에 S3의 electronic lines라고 했던 부분이 Rose, electronic, Rose로 이해를 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S4가 Rose 라고 이해를 했는데 이것이 명확한가라고 하는 내용을 S3에게 확인을 받는 과정이겠습니다. 컨포메이션 책입니다. 이런 발문들은 이제 clarification request냐, 컨포메이션 책이냐 이런 부분이 약간의 좀 이런 실제 사례 논문을 통해서 발표되는 것들은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컨포메이션 책은 내가 이해한 것이 상대방에게 확인받기 위한 과정으로 커뮤니케이션 프로블럼이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발문에 대한 이해를 내가 이해한 것으로 확인받기 위한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위에 있었던 모든 clarification request는 다시 clarification request는 다시 발문을 해서 명확하게 의미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차이점은 의사소통의 프로블럼이 resolve 됐다, resolve 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도 예전에 과거에 한번 출제가 됐었죠. 의사소통의 그 프로블럼, 문제점이 해결됐느냐, 어떻게 해결됐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에비던스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과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게 됐던 결정적인 그들의 행동의 차이점은 자, 의미 협상을 통하여 과업에 대한 과업을 완수하게 되었다. 세 단어 negotiation of meaning입니다. 자, 한 단어는 negotiation 이렇게도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principle 1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principle 1. 자, 어떤 교수 원칙들을 여기 애플북에서는
나름대로 재구성을 하여서 제시를 하는 건데 CLT라고 하는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 원칙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들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씩 챙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챙겨 드신다고 할 뻔했네요. Formulaic chunks, 표현들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는 뭐 chunk 이렇게 표현되는데 사실은 알고 있는 단어는 lexi라고 하는 다른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입에 있는 딱 표현들인데 이것이 functional needs와 맞는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functional needs, 그러니까 기능적 언어 사용에 있어서 원어민이 말하는 그런 정해져 있는 표현들입니다. What's the time? I don't know. 뭐 이런 등등의 표현을 이제 어떤 원어민들이 쓰는 그런 표현들을 외워서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규칙 기반의 그 문법적인 지식을 규칙, 문법이라기보다는 어떤 단어의 덩어리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formulaic chunk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lexis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은 자, 여기서는 formulaic expressions 혹은 formulaic chunk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출제가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수님, 좀 연구 분야, 코퍼스가 연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언어 습득 방법으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formulaic, 자, 철자가 어렵습니다. 자, focus on forms와 focus on form에 대한 차이점은 이후에도 많이 이제 반복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focus on forms에 대한 그 특징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esigners, teachers need to recognize the types of instruction may result in students learning rote memorized. 자, 여기 rote memorized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형태에 대한 그 이해를 동반하지 않은 형태로 그 언어에 대한 형태에 대한 정확성을 중심으로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닝에 대한 혹은 맥락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이해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항상 출제는 뭐 focus on forms와 focus on form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 근거를 쓰시오 이런 것들로 많이 출제되는데 기입형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루이스라고 하는 학자는 렉시컬 어프로치를 이제 그 어떤 집대성한 그런 학자인데 자, 여기에 차이점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 끝에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grammatical lexis. 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자, 앞과 뒤의 차이점은 문법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단어의 덩어리들, 문법적인 요소, 성격에 있어 모든 언어는 문법적인 속성이 들어가 있는 단어들의 집합체이다. 그 단어들은 항상 덩어리 형태로 쓰여지는 형태인데 그거를 렉시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lexicalized grammar가 아니다. 자, lexicalized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단어는 부수적이다. 문법이 중시되는데 더 중요한데 중심인데 단어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다. 부수적이다. 단어가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prioritize 우선시되는 것은 formulaic chunk이다.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한 번은 건드려 줄 수 있겠죠. 그래서 chunk가 나온다든가 expressions가 나오는데 그런 표현들을 학생들이 이제 어떤 규칙 기반의 문법 학습보다는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의사소통에 즉각적으로 이제 그 기능적 언어 사용을 하게 하는 것들, can I have I don't know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외워서 formulaic 한 표현을 하게 하는 형태는 자, 렉시컬 어프로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원칙 보겠습니다. predominantly on meaning, 전체적인 초점은 의미 중심의 그런 수업이 진행돼야 된다. 자, 여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체크를 해놨는데 의미 중심의 수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의사소통의 목적이 자, 과업의 성취에 있다 이런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참조로 그냥 뭐 프로그래머틱적인 언어 사용 그리고 intrinsic 적인 모티베이션을 내적인 모티베이션을 주는 것은 의사소통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미닝 중심의 수업 뭐 이거는 좀
브로드한 내용이므로 그냥 기입형과는 먼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Ensure that learners also focus on form. 자, 미닝 중심의 수업뿐만 아니라 정확성에 대한 수업도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여러분 conscious attention to form 이 부분만 좀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No learning without conscious attention form. 노티싱 하이퍼시스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각이 없이는 학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다양한 형태로 실제로 뭐 어텐션 자체가 뭐 혹은 컨시스턴스가 통제를 해서 출제를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여러 가지 너무 단어가 많기 때문에 다만 차이점은 교수 어떤 제시된 선생님의 원칙이 미닝 중심의 원칙이다. 혹은 컨셔스니스적인 의식 상승이 이제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위배했느냐, 위배하지 않았느냐, 무엇을 지켰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출전할 수 있겠죠. 근데 현재는 미닝 기반의 과업 기반의 수업도 중요하지만은 언어 형태에 대한 의식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동사 attend to specific forms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기 S는 뭐 어떤 접근법 측면에서 focus on forms와 focus on form에 대한 차이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언어 형태에 대한 attend 자, 일반적인 attend, 의식적인 언어 형태에 대한 주의 집중이 필요하다. 이 말은 미닝 기반의 수업을 하다가 한 언어 지식의 습득을 위하여 이런 수업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펑션 매핑이 일어난다. 자, 이 말은 학습자들은 정확성, 자, 언어 형태뿐만 아니라 왜 이것을 쓰는지 기능적 활용론 측면에서 이것이 어떤 것을 기능적으로 뭐 언어 사용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항상 form function이 되려면은 컨텍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자, form meaning이건 form function이건 다시 form meaning이건 form function 매핑이건 어떠한 단어가 사용되건 간에 컨텍스트 안에서 언어 형태가 의식 상승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스토리라인 아니면은 뭐 뭔가 어떤 그 이야기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스토리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센텐스 레벨로 어떤 언어 학습이 진행됐을 때는 폼 펑션 매핑이 절대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 언어 사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어떤 언어가 왜 쓰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초중하기, 충고하기 이런 등등의 기능적 언어 사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담화 중심의 스토리라인이라든가 대화 이런 형태로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스미츠 나오죠. 여기 그 노티싱 하이퍼시스를 주장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specific linguistic item that they occur in input to which learners are exposed. 자, 노출되는 건데 인풋을 자각한 것 이런 것들을 자 attention to form이라고 한다. 자, 이런 입력을 우리는 언어 지식 습득 과정에 있어서 인풋이 인테이크화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테이크, 자, 출제가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인풋이 정보 처리된 결과로 학습자가 자각한 언어 형태를 인풋이라고 한다.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Inductive approach to grammar teaching. 자, 이 인덕티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포커스 온 폼의 형태입니다. 인덕티브 하는 것은 뭡니까? 학습자가 발견 학습을 하게 되므로 어떤 언어 형태가 어떤 규칙인지 그 언어 형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의식적으로. 따라서 이것이 인덕티브적인 것이 좀 더 의식 상승, 언어 형태에 대한 의식 상승을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입니다. Structure based compression, production task. 이 두 말이 똑같은 말이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structured based 죄송합니다.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자, structure based compression과 production task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둘 다 과학적인 성격이 언어 형태의 의식 상승을 시킨다입니다. 다시 중요한 것은 키워드는 과업입니다. 과학적인 성격 때문에 그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어 형태에 대한 주의 집중, 의식 상승이 일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과업적
그 학습 액티비티입니다. 우리는 여기 structure based comprehension이라고 하는 요 형태가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기출에서는 structure input activity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언어 형태에 대한 자각입니다. 언어 형태에 대한 자각이 일어난다. Noticing the language feature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Production task에서는 출력, 프로덕션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특정 언어 형태에 대한 사용이 요구되는 것. 다시 structure based comprehension에서는 과업 comprehension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comprehension 자체가 과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언어 형태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것, production에서는 뭡니까? 출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언어 형태에 대한 사용이 요구되는 것. 명시적 지식을 촉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언어 형태에 대한 의미를 기반으로 이제 자각이 일어나는 것은 명시적 지식은 structure based comprehension이고요. 아무래도 production task는 암지 지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가, 중간어를 잘못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 둘 다 focus on form 형태의 그런 수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평보다는 서술형 쪽에서 출제하기가 훨씬 좋겠죠. 모의고사에서도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입니다. Conscious Raising Task 이것은 Discover Grammatical Rule for themselves 스스로 발견한다라는 건데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규칙이 무엇인지 데이터를 통해서 그들이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디덕티브적으로 규칙이 이거야 explain the rule이 아니라 이것이 규칙이 뭐지? 이거 우리 한번 문제 해결해 볼까? 자, 그러니까 문제 해결적인 problem solving에 대한 그 대상 자체가 규칙을 어떤 규칙이 있는지 가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제 규칙을 발견하는 디덕션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협업이 일어나는 것이죠. 됐죠?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 문제 해결의 핵심은 규칙 발견인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활발한 러너 톡이 진행이 된다입니다. 자, 이 러너 톡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입니다. 미닝 중심의 사용이며 그들의 문제 해결 자체는 언어 형태 자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focus on 뭐다? form이다. 자, 그 다음에 intensive와 intentional 여기도 좀 이 단어 중요하겠습니다. Instruction can seek to provide intentional and intensive 둘 다 intentional 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학습, 의식적인 언어 습득이 진행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incidental이라는 것은 L1 학습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 형태에 대한 주의 집중 의식이 전혀 동반되지 않는데 우연한 문법적인 단어의 혹은 문법이나 단어의 학습이 일어나는 것이 incidental, 또 의식적인 특정 언어 형태나 단어나 어떤 발음을 학습하기 위한 의도적인 학습, 의식적인 학습이 동반되는 것이 intentional이다입니다. Intensive focus on form, 마찬가지로 특정 언어 형태에 대한 어떤 미닝 중심의 수업을 하되 사전에 pre-selected, predetermined linguistic form이 있는 형태 그것을 연습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인텐시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이 성격적인 측면에서 intentional과 intensive를 이제 같이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입니다. 자, 이런 목적에서 focus on form과 어떤 built-in structure based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뒤쪽에 나오는 것이 이제 분류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의도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structure based comprehension task, conscious raising task가 있고요. 여기 지금 이제 구분은 intentional이냐 incidental이냐라고 하는 거입니다. 자, 똑같은 말로 intentional과 intensive를 동일하게 놓고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반대적인 어떤 개념으로 incidental과 extensive를 놓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과학 기반의 수업에서 아이들의 의식을 언어 형태에 옮겨 놓는 형태인데
둘 다 문법 수업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extensive와 intensive의 차이점을 글쎄요, 이제 기평 나오면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통계에서 나오면은 자, 여기에서는 태스크 베이스드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정해 놓고 있지 않은 거,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언어 형태에 대한 의식을 상승시키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형태가 엑스텐시브적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프로블럼이 일어났을 때 의미 협상을 하는 과정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피드백 주는 거. 자, 인텐시브 인스트럭션은 그냥 문법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지금 어렵게 설명을 해놨는데 문법 수업이 학습 목표가 문법 수업입니다. 여기 extensive grammar instruction은 문법 수업이다라기보다는 문제 여기 보시면은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Afford opportunity for grammar opportunity for large numbers of grammatical structures to be addressed. 정해져 있는 특정 하나의 문법적인 요소가 아니라 다양한 것을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의식 상승을 시키는 그런 형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장시간 동안의 커리큘럼 과정에 있어서 문법에 대한 다양한 규칙을 다루는 형태이다인데 이게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뭐 출제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extensive라고 하면은 미닝 중심의 과업 중심의 수업을 하면서 그때마다 어떤 의사소통의 단절이 일어났을 때 문법적인 정확성을 다룬다라고 하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을 또 이 복잡한데 이렇게 preemptive, reactive 이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것을 좀 간단하게 제가 지금 추리고 있습니다. preemptive는 teacher or student initiated, reactive 이렇게 돼 있는데, 자, reactive는 corrective feedback 돼 있는데, preemptive는 자 구분 기준이 이겁니다. communication breakdown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사전 조치를 하는 거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특히 교사는 있죠. 그러니까 preemptive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날 때 사전 조치.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을 막는 거고요. reactive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난 다음에 사후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preemptive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comprehension check 같은 것이 preemptive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reactive 같은 것은 뭡니까? 대표적인 것이 clarification request 같은 것이 reactive에 속하는 거겠습니다. 뭐 confirmation check도 마찬가지겠죠. 자, 내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어떤 의미였는지 명확하게 어떤 이해한 것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받는 과정, 이것도 전부 다 reactive에 속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모든 corrective feedback, negative feedback은 reactive에 속합니다. comprehension check은 자 preemptive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implicit 혹은 explicit knowledge. 자, implicit knowledge는 procedural이라고 돼 있어요. 이 똑같은 말입니다. implicit knowledge, procedural knowledge. 이것도 기입형으로는 중요한 겁니다. 무의식적이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규칙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범적인 문법, 자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용되는 지식이며 규칙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서 어떤 형태인지만 생각을 했을 때만 명시적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사실은 어떤 규칙인지 의식적이지 않고 사용하는 것.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참고로 implicit knowledge 혹은 procedural knowledge의 원칙은 언어 형태에 대해서 자동성 기반이며 무의식적 사용이다. 다시 implicit knowledge와 procedural knowledge는 자동성 기반의 언어 사용이며 무의식적인 언어 형태에 대한 무의식적인 그런 언어 형태에 대해서 무의식적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청입니다. 그 결과로 유창한 언어 사용, 의사소통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xplicit knowledge는 declarative knowledge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규칙이 무엇인지 언어 형태에 대해서 자체만 주의 집중하면서 규칙을 설명할 수 있는 지식,
그러니까 규범적인 어떤 규칙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어떤 explicit knowledge이다. declarative knowledge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험에서는 이거를 똑같은 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통제하겠죠. 이렇게 하나만 여러 가지 단어를 주고 통제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식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된 정보 처리를 한다. 어느 형태에 대한 통제된 정보 처리를 한다. 앞에 암지는 뭡니까? 통제된 정보 처리가 아니라 뭐죠? 자동화된 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 구분을 이렇게 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여기는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일단 뭐 암지와 명지 구분했고요. 여기 인터페이스 하이포테시스, 이것은 명지가 암지로 전환이 된다 안 된다, 접촉성, 비접촉성 가설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크래션의 이론과 인지주의 학습 이론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인터페이스 하이포테시스를 기본적인 요즘 모든 언어학습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인지주의 학습 이론입니다. 명적 지식이 여기 보셔야 되겠습니다. Opportunity for plentiful communicative practice. 의사소통 과정에서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은 암시적 지식이 명식 지식으로 전환이 된다. Explicit knowledge becomes implicit knowledge. 됐죠? 이거 옛날에 과거 기출에 그대로 나왔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skill acquisition theory라고 하는 건데, 자, 그 사실은 인지주의 학습 이론의 어떤 기초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식 지식, 어떤 언어 형태에 대해서 규칙을 집중해서 그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점층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그 언어 형태가 자동화되고 무의식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어떤 그런 형태로 보는 거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또 서술형으로도 출제가 됐고요. 25점짜리 이렇게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써라. 커그니티브적인 어떤 어프로치 측면에서 문제 해결을 써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정답이었어요. 이 부분이 정답이었습니다. 지금은 PPP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프로덕션 과정에서 반드시 의사소통이 요구되는 과업을 주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는 항상 noticing the gap이 일어나고요. noticing the gap, 여기 noticing the gap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식 지식의 역할이라는 하는 것이 언어 형태에 대해서 자각을 일어나게 하는 것. 자, 신문을 보면서 이제 ED 엔딩에 대한 것을 자각하는 거라든가, 혹은 출력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말을 잘못했는지 알게 하는 것이 전부 다 역할이 뭐다? 명식 지식이 있으면 그것을 좀 더 잘 자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Zero Grammar Approach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Non-Interface Position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PPP 이론의 반대적인 어떤 무조건 의식적인 학습이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입니다. 문법 학습은 의식적이며 모니터 역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필요한 것을 이해 가능한 입력인 comprehensible input만 언어 학습에서 유의미한 편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 형태에 대한 이해 가능한 입력을 토대로 제시한 다음에 아이들은 그것을 이해를 하는 결과로, 언어 형태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이해를 하는 결과로 이제 그 언어 습득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아주 기본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은 출제가 요즘은 뭐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실질적인 교실 기반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그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것은 시험 상황에서 굉장한 집중력과 출제자가 의도하는 맥락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혹시나 잊을까봐 같이 보는 거입니다. 자,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의 단어들을 좀 보겠습니다. 러너의 built-in hypothesis, 이거는 발달 단계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학습의 어떤 그 습득의 과정에 있어서 발달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built-in syllabus.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실러버스라는 말이에요. 디벨로멘털적인 레디니스가 이제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아무리 학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생득적으로 발달 단계적인 액퀴지션 오더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위배해서는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러너의 빌트인 실러버스가 아닌 것이 엑스터널 실러버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교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해서 제공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행동주의에서 대조 분석 가설을 기반으로 무조건 이 부분이 이제 L1과 L2의 차이점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 L1의 방해가 많이 일어나는 지점, 가장 오류가 일어날 것 같은 지점을 중심으로 가리킨다. 이것은 빌트인 실러버스로 위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빌트인 실러버스 내용 여기 이제 발달 단계를 지켜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다시 나오죠. Developmental readiness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언어 습득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Natural oral hypothesis 같은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어떤 가르치려고 하더라도 발달 단계를 위해서는 안 된다. 뭐다? 아이들은 생득적인 발달 단계, 언어 습득의 그 과정에 있어서 발달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Principle 6 보겠습니다. Extensive L2 input. extensive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그 여러 가지 형태에서 다양하게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아이들이 문법 학습에 있어서 광범위한 노출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exposed to massive amount of input. 자, extensive L2 input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알만한 내용은 그 입력의 모델링을 많이 제시해야 된다. L1 과정에서 결국 제공받는 것은 positive evidence라고 하는 형태의 입력을 얘기를 하는 건데 똑같은 말로 compressive input에 대한 노출이 많아야 된다. 맥락에서 compressive input이 많이 이제 제공됨으로써 아이들은 습득이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은 comprehensible이라고 하는 input must be made compressible 이 단어는 자, 수정된 입력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수정된 입력은 무엇입니까? 발달 단계적으로 맞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입력. 이것이 자, 그 compressible input이라고 하고요. 수정된 입력, modified input 혹은 input modification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은 자, intentional과 incidental과 intention이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자 여기 앞전에도 나왔죠. incidental이라고 하는 내용은 L1 학습 과정을 말하는 것이며 의식적이지 않은 학습입니다. 모든 언어 형태와 문법에 대한 학습이 우연한 학습의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며 inten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학습을 말하는 겁니다. Principle 7 compressive input과 output. output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output과 자 여기 output의 역할들. 자 이거는 대조해서 대화 형태라든가 어떤 교사의 원칙에 따라서 무언가를 설명할 때 딱 출제하기 좋겠죠. 저라면 여기를 출제합니다. output. 이것만 수업했을 때 한계점은 synthetic processing. 자 언어 형태에 대한 정확한 주의 집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Oblige learners to pay attention to grammar. 이것이 왜 일어난다는 것이죠? output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피드백을 주는 역할도 output이 하는 것이고요. 언어 존재하는 지식, 명적 지식을 자동화시키기 위한 것도 output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단어 이제 output의 필요성, output hypothesis, 자, 그 compressive output hypothesis를 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별표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별표가 있나? 여기 저도 한번 별표를 한번 여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 pushed output. pushed output이라고 하는 것은 stretch라고 되어 있어요. To express message clearly and explicitly. 명시적으로 좀 더 내가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하게 하게 강요하는 것이 pushed output이다. 자신의 메시지를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또 분명하게 표현하게 하는 것이 output이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메시지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출력 차원에서는 푸시드 아웃풋이지만은 상호작용 가설에서는 푸시드 아웃풋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통합된 형태로 미닝 니고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언어를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게 만드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인터랙셔널 하이퍼시스 측면에서는 미닝 니고시에이션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출력 가설에서는 푸시드 아웃풋이 그냥 이해 중심의 학습보다는 정확한 언어 지식 습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푸시드 아웃풋의 기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됐죠? 푸시드 아웃풋 조금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8번. 상호작용이 모든 언어 습득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중심이다. 여기 보겠습니다. One learners have to one learns how to do conversation and one learns how to interact verbally, and out of the interaction synthetic structures are developed. 자, 의사소통의 경험을 통하여서 모든 습득 언어의 정교성 습득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출력 가설뿐만 아니라 그 상호작용 가설에 있어서도 어떤 강조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인터랙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여기 내용에서는 출력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과 동시에 여기에 나오는 것은 인터랙션은 의미 협상의 기회를 제공한다입니다. 여기에 의미 협상은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negotiation for meaning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언어 습득을 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상호작용은 또 무엇에 대한 기회냐? 자, 여기에는 scaffolding 중요하겠습니다. opportunity for negotiation meaning and plentiful scaffolding. 의미 협상이라고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역시 상호작용이고요. scaffolding이라고 하는 것은 자, 교수적 그 이론적으로 사회구성주의라고 하는 철학을 기반으로 나오는 상호작용이 필요한 이유는 이 발판, 교수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캐폴딩. 이론적으로 교사가 대화 과정에 있어서, 잘 들으세요. 대화 과정에 있어서 아이들이 좀 더 언어가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단서나 도움을 뭐라고 한다고요? 스캐폴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대화를 통하여서 아이가 오류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fragmented sentence, 어떤 완전하지 못한 문장, 온전하지 못한 문장을 발문을 하고 있는데 교사가 제공하는 단서, 힌트를 통하여서 자꾸 대화가 정교해진다. 그러면은 그 아이는 GPD라고 하는 상황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모든 교사의 발문을 뭐라고 지칭하는가, which is referred to as thing 하면은 scaffolding이다라고 하는 답입니다. 복수형 아닙니다, 여러분. 복수형 아닙니다. Assistance from experts라고 되어 있는데 이 expert는 교사 플러스 학습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peer scaffolding도 마찬가지로 보다 앞선 숙련된 학습자가 제공하는 도움,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스캐폴딩에 속하는 겁니다. 복수형 S 쓰지 마세요. IRF 여기는 이제 그 대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사가 통제된 상호작용의 형태가 IRF이다. 인터랙션 패턴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이후에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뭐 IRF 어떻게 이제 교사가 어떤 상호작용을 교사 중심의 어떤 그 상호작용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처음에 질문을 이제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교사 학습자의 반응에 따라서 교사가 이후에 피드백을 주는데 이것이 미닝 중심이냐 아니면 평가의 목적이냐에 따라서 이니시에이션은 디스플레이 퀘션과 레퍼런셜 퀘션 형태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원칙을 제시해서
출제가 될 수 있는 서술형뿐만 아니라 이거는 기입형으로도 유효합니다. 이후에 다시 referential question과 display question은 또 언급이 되니까 여기서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Principle 9, instruction needs to take into individual difference in learners. 자, 여기 학습자의 차이점 중요하겠네요. 자, 학습자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자, 여기에 결국 learner training materials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라든가 students more aware of their own approach. 자, 여기 more aware of their approach라고 하는 것은 결국 스트래티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수 측면의 교수법, 그 교사가 사용하는 방법이나 교수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그 각자가 사용하는 접근하는 접근법, 방법. 밑에 나와 있죠? 여기 learning strategies. 똑같은 학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어떤 그 전략적으로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학습의 결과가 다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교수 CLT에서는 전략 기반의 수업의 원칙이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learning strategy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아이들이 중간 언어 상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좀 더 효과적으로 effective하게, efficient하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다. 내가 나의 지식, 나의 힘으로는 현재는 조금 힘이 들고 어려우나 좀 더 전략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인데 이것은 코그니티브와 메타코그니티브, 소시오 어펙티브 스트래티지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전략에 대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또 연습시키는 과정이 자, 전략 기반의 수업의 형태 토대입니다. Principle 10. Examine free as well as control production. 자, 이거는 간단하게 structured와 constructed response 정도 요 두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통제된 출력뿐만 아니라 통제됐다는 것은 뭡니까? 교사가 기대하는 답이 있다는 거죠. free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통제되지 않은 형태로 학습자의 어떤 의견을 이제 표출하는 형태이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constrained constructed response라고 하는 것은 gap filling exercise. 당연히 어떤 지식 중심의 어떤 학습 목표가 특정 지식을 학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발화를 하는데 아이들의 어떤 발문에 있어서 특정 지식이 나타나는 형태가 이제 아무래도 통제된 어떤 constructed response겠죠. 여기 constructed response 이제 앞에 단어만 다른 겁니다. constrained, free, constructed response. 이 사실은 constructed라고 하면은 사실 평가에서는 서답형이라고 합니다. 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답을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기입하는 적는 형태를 constructed response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free constructed response 이거는 결국 뭘까요? 그렇죠. CLT에서는 어떤 CLT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의사소통, 러너 중심의 커뮤니케이티브적인 의사소통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과학적인 요소, 성격, 뭐 problem solving이라든가 아니면 decision making 같은 것들이 여기에 free constructed response겠죠. 아이들의 결정에 있어서 각자의 그룹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토론하고 결정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겠습니다. 여기에 spot the difference 여기 나와 있어요. Spot the difference learners are asked to interact and find the specific number of differences in two similar pictures. In this task, the assessment consists of suggesting whether learners are able to successfully identify difference. 자, 이 뒤쪽에 있는 부분이 학습 목표가 되겠죠. 언어의 정확성이 아니라 뭐죠? 과업의 완성. 두 차이점을 발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과업의 성취 여부가 어떤 결정이 된다인데 이런 것들이 뭐 free construct response의 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 프린시플, 12 프린시플은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자 강의 같이 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조금씩 한강 성취해가는 뭐 그런 것을 목표로 잘 따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